자, 노새 두 마리라는 1970년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어, 소설인데, 이 소설 하기 전에 전체 줄거리를 잠깐 얘기해 줄게. 내가 있잖아. 내가 사는 동네 옆에 바로 새로운, 지금으로 말하면 신도시 같은 동네가 생긴 거야. 거기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데 옆에 갑자기 동네가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살던 동네는 그 새로운 동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노후된 그런 도시의 빈민이야, 빈민. 알았지? 빈민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새 동네 사람들은 저기 아빠가 하는 일이 연탄 배달하는 거거든. 노새에다가 연탄을 싣고 배달하는 일을 하는 게 아빠의 직업인데, 얘네들은 새로 입주한 사람들은 연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연탄도 신기하고, 또 더더욱 신기한 건 노새가 신기하겠지, 그지? 노새가 이게 말하고 당나귀 뭐 사이에서 태어난 게 노새라고 그러는데 자주 보지 못하는 거니까 신기해한단 말이야, 그지? 마차에다가 연탄을 잔뜩 싣고 노새가 끌고 앞에는 아빠가 노새를 잡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연탄을 잔뜩 싣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멈췄단 말이야. 왜냐면 노새가 너무 힘겨워해.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마차가 전복된단 말이야.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노새가 그 마차가 전복되면서 도망가게 됐고, 그 도망간 다음에 찾지를 못했어. 그 다음날 새벽부터 아버지하고 내가 노새를 찾아다닌단 말이야. 근데 노새는 결국 못 찾았어. 어디까지 가냐면 동물원까지 가, 동물원. 동물원에까지 가서 노새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밤이 돼서 밤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겠지, 아버지가. 돌아오는 도중에 대포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이 대신 노새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노새 울음소리를 웃는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노새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가게 물건을 박살냈다. 경찰서에서 왔다 가랜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서서 골목길로 사라지고 나는 아버지를 급히 뒤쫓아가면서 소설은 끝나게 되는 거야. 이게 노새 두 마리의 전체 스토리야. 전체 스토리인데 우리가 국어 시간에 공부할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작품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잖아.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1970년대라 했지. 1970년대. 이때가 언제냐면 산업화 시대란 말이야. 산업화. 산업화가 뭐냐면 막 공장들이 지어지고 물건을 왕창 만들고 농촌의 사람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가고, 도시는 인구가 팽창하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거주지가 부족하니까 주변 변두리가 막 난개발이 되고, 뭐 그런 와중에 있는 것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단 말이야. 급격하게 1970년대는 급격한 도시가 아닌 곳이 도시화되고, 또 아니면 도시가 점점 커지는 거지, 그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급격한 근대화와 도시화, 근대화는 산업화라고 얘기했는데 2차 산업인 공업이 막 발달하던 시대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급격한 시대에 적응하면 부자가 되는 거지. 잘 사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아버지는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 노새에다가 노새에 이 마차를 묶어가지고 연탄을 배달하는 거. 이건 전근대적인 거거든. 근대화가 아니라 전근대적. 옛날에 하던 방식이야. 그러면 산업화 근대화가 급격하게 됐으면 아버지도 공장에 취직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다른 더 어울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거지. 그지?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게 되는 거고. 그래갖고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 급격한 도시화와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고 그래서 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데
그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야. 자, 그러면 아버지한테 우리는 비판할 수 있잖아. 이거 도시화되고 근대화되면 빨리 적응해야죠. 근데 적응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 같은 사람은 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만 가난하고 계속 힘든 일을 하네. 그걸 소외감이라고 한다. 소외감을 느끼고 또 나만 가난한 것 같아.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게 여기 아버지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급격한 근대화와 도시화에서 중요한 건 산업인력이야. 산업인력. 산업인력이 뭐야? 공장 노동자가 중요하다고. 공장 노동자. 아버지 같은 사람은 별로 안 중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도시화 근대화되면서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따진다는 건 웃기지만 사람의 가치를 따지면 아버지 같은 이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시대에 적응하는 공장 노동자, 생산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이 평가되던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 이게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얘기라고 보면 돼. 자, 그리고 또 하나 적어볼까? 자, 간단하게 적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 시간적 배경. 자, 1970년대.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서울 어느 변두리. 가난한 동네가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에요. 시간 배경하고 공간 배경을 확실히 알아두고 거기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상징적인 소재들이 나오는데 미리 알고 있어. 쭉 읽었다면 우리가 상징적 소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새가 나오는데 노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노새가 연탄을 배달하는 노새가 있고요. 노새 역할을 하겠다는 아버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노새 두 마리는 진짜 노새하고 아버지를 말하는 거야. 알았니? 그런데 그러면 노새와 아버지는 뭘까? 그러면 급격한 근대화 산업화에 어울리지 않는, 즉 이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삶을 적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도시 이주민이야. 여기서는 전체를 말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겠지. 자, 다시 한번 노새는 진짜 노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를 상징한다. 아버지가 노새란 얘기야. 그러면 이 노새가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산업화 근대화라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도시 이주민들을 상징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상징하는 게 뭐 있냐면 아까 선생님이 급격한 도시화, 근대화 이렇게 얘기했잖아. 급격한 도시화, 근대화라는 건 사회가 변한 건데 여기에 딱 알맞게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 뒤에 가면 나오는데 맨 뒤에 나오는데 비행기가 나와. 비행기. 헬리콥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동차. 다 정리해야 돼. 자전거. 뒤에 나와도 다시 한번 정리해. 그래서 얘네들은 급격한 도시화 근대화에 적응한다고 보면 되고 노새하고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노새는 옛날부터 쭉 왔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별로 쓸모없는 거. 그 다음에 시대가 딱 변하니까 바로 나와서 쓸모있는 거가 된 게 비행기, 헬리콥터, 자전거, 자동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노새하고 반대의 의미란 말이야. 동시에
얘네들은 급격한 도시화 근대화의 상징이야, 상징. 즉 모습이란 말이야. 급격한 근대화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바로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고, 얘네들은 노쇠하고 반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또 정리할 거 있어. 인물 한번 봅시다. 인물은 여기 나오는 인물 분석을 먼저 해야지. 아버지. 읽어본 사람 다 알아. 아버지 책임감 짱이야. 그지? 그 다음에 별로 말이 없어. 이런 걸 과묵함 이렇게 하는 거야. 과묵함.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하다. 과묵하다. 이 정도로 됐고, 여기 나 서술자 나는 순수함이지. 순수함. 순수함 중간에 본문에서 알려줄게. 어린이니까 순수함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뭐랄까 어른스럽다고 할 수 있어. 어른스럽다 이렇게 하면 좀 내용이 이상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잖아. 아버지를 이해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연민을 느껴. 연민. 아, 우리 아빠 안 됐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연민을 느낀다고. 그렇다면 좀 어른스러운 거 아닐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하고 과묵한 성격이고, 서술자인 나는 순수한 어린이다운 순수함이 있고 어른스럽다. 즉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다. 좀 약간 성숙한 그런 아이 같은 느낌이 들 정도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정리하지. 미리 정리하고 본문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자, 이 소설에 자 이제 맨날 물어보는데 서술상의 특징이 있어. 서술상의 특징. 이런 건 암기 비슷한 거야. 읽고 나서 이걸 하면 뭐 쉽게 이해되겠지만 이걸 이해하고 읽어도 쉽단 말이야. 알았니? 자, 여기 서술상의 특징. 나는 일종의 관찰자다. 누구를 관찰할까? 아버지를 관찰하겠지. 그지? 일종의 관찰자야. 나는 서술자다. 소설에서 나레이터가 서술자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사람이 서술자인데 여긴 나니까 1인칭이란 말이야.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면 아버지를 관찰하는 거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고, 내 얘기를 하면 내가 중심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배경인데 배경.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소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만 있었던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이것도 본문에서 알려주도록 할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를 노새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야. 아버지를 노새에 비유했어. 왜 비유했을까? 아버지와 노새의 공통점은 뭘까? 고단한 삶이란 말이야. 고단한 삶.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지. 힘든 삶.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거야. 알았니? 이 노새가 연탄을 이렇게 싣고 마차를 끌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힘겨워한단 말이야. 그것처럼 아버지의 현재의 삶도 노새만큼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노새 두 마리잖아. 오케이? 이게 노새 두 마리에 좀 알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잠깐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여기 서술자 나는 말이야 어린아이야. 근데 약간 미성숙한 부분도 있어. 미성숙한 부분. 예를 들면 창피해한다든지 이런 거. 미성숙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린이다운 순수함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서술자로서 그런 시각을 드러내다 보니까 미성숙이라는 부분에서 서술자로서의 한계가 드러난다.
한계가 드러난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유 아직 어리구만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게 한계가 드러난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스토리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아버지한테 노새는 뭐냐면 생계수단이야. 생계수단. 노새가 있어야지 연탄을 배달하고 연탄을 배달해야지 먹고 사는 거야. 알았니?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노새를 잃어버렸다는 건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 아버지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이 아까 선생님이 급격한 도시화 근대화에 적응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적응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그랬어? 잘 산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반대로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물질을 중시한다. 물질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거야. 물질주의라고 그러지.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를 중요한다 하는 것은 반대로 여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도시 빈민의 삶을 도시에 사는 가난한 사람 도시 빈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막 신기하게 보고 낄낄대고 그러는 거야. 생각해봐. 아버지의 생계수단인 노새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 소중한 걸 갖다가 막 이상하게 그 흥미나 재미거리 간단한 걸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본문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본문 펴봐. 천천히 선생님이 읽으면서 해줄 테니까 본문 한번 봅시다. 자 본문 자 8단부터 시작할게. 자 8단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가팔랐다는 게 이렇게 경사가 아주 심하게 진 거지. 경사가 아주 심하다는 건 생각해봐. 이 스토리상 경사가 아주 심하다는 건 노새가 끌고 올라가려면 힘겹다는 얘기잖아. 이게 가난한 산동네란 말이지. 알았니? 여기 아버지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만치 앞에서부터 마차를 세게 몰아가지고 그 힘으로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곤이 나왔으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를 타도 그렇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 어떻게 거기 가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좀 힘을 내잖아. 그래야지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지? 자 여기 마차 밑줄 치고 이게 1970년대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소재니까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 마차.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는 없어 이런 거. 60년대도 있긴 한데 70년대가 바로 이 마차로다가 연탄을 배달하고 이랬던 시기인 것 같아요. 골목이 몹시도 가팔랐다. 야,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아버지는 바로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되겠지. 그지? 자 미리 마차를 쫙 몰아가지고 한 번에 올라갔어. 그러나 이 작전 한 번에 쫙 올라가는 이 작전 매번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그렇게 해도 중간에 서버린단 말이야. 더러는 마차가 중간쯤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릴 때가 있었다. 이게 바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린 거 이게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지. 아버지의 작전이 실패한 거지. 그러면 아버지는 이마에 심줄을 잔뜩 돋우며 야 큰일 났어. 막 힘을 내야 돼. 이랴이랴는 동물한테 힘내라고 하는 거지. 자 하면서 노새 밑줄 치고 자 노새도 역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힘겹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생계수단이지만 여기서 힘겹게 살아간다는 의미로 본다면 아버지를 떠올릴 만한 그런 소재라고 봐야지. 잔등을 손에 휘감고 있던 긴 고삐줄로 3번 4번 후려쳤다. 이게 동물들이 있잖아. 여기 노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고삐줄로 딱 때리면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반짝 힘을 낸다고 알았니? 노새는 그럴 때마다 뒷다리를 바득바득 바둥거리며 바둥거린다는 게 좀 힘들 때 하는 거지, 그지?
안간힘을 쓰는 듯했으나 그쯤 되면 마차가 슬슬 아래쪽으로 미끄러져네요. 이거 뭔데? 노새가 힘이 다했다는 얘기지. 다리가 풀렸다는 얘기지. 자, 노새가 다리 바동거리다. 바동거릴 때쯤 되면 그런 뜻이고, 바둥거리며 안간힘을 쓸 때쯤이 되면 이러냐. 그 다음에 조금씩 미끄러져 내리기 할 망정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대. 그러면 중간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딱 걸리면 아무리 바둥대도 조금씩 밀려 내려가는 거지, 그지? 물론 마차의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었을 때는 차이가 있겠지, 그지? 많이 실었을 때는 더 줄줄줄줄 밑으로 내려갈 거고 뒤로. 그래도 적게 실었을 때는 조금이라도 올라갈 거야. 연탄을 마차로 배달하던 시대 1970년대에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라 그랬어. 연탄도 마찬가지야. 사회문화적 배경이야. 연탄을 떼고 연탄이 연료였던 시대니까. 자, 적게 실을 때는 그깟 달랑달랑 단숨에 오르기도 하지만 저 연탄을 적게 실었을 때는 약간 뒤로 밀리다가 그냥 바로 올라가네. 그런 때는 드물고 대개는 짐을 가득 싣고 다녔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다 중간에 걸리면 작전이 실패하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가득 실으면 대충 500장, 600장까지는 실었는데 아버지는 그래야만 다소 신명이 나지. 신명. 아주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200장, 300장. 그러니까 200장, 300장밖에 주문을 안 했다는 거잖아. 500장, 600장을 주문하면 많이 주문한 거고 그러면 이윤이 많이 남는 거고 200장, 300장은 이윤이 좀 남긴 남는데 별로 안 남나 보지, 그지?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지. 신명이 안 나는 거지. 하지만 500장, 600장이면 와, 많이 팔았네, 많이 벌었네, 신명이 난다, 신이 났지. 자, 처음부터 성이 안 차는 눈치였으며 200장, 300장은 100장쯤은 누가 부탁도 안 할 뿐더러 아버지는 아예 실으려고 하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100장은 아예 주문도 안 받았어. 이거 해봐야 남는 것도 없으니까. 뭐 이런 거야. 우리 동네 변두리라는 게 중심에서 멀어지면 변두리가 되는 거겠지, 그지?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 사는 게 굉장히 힘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네.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형편이 별로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연탄 주문하는 것도 별로 없었단 말이야.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2서너 장을 사서는 새끼줄. 자, 이것도 사회문화적 배경.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노새, 사회문화적 배경 소재, 연탄, 지금 말한 새끼줄, 연탄 구멍에다가 새끼줄 껴가지고 대롱대롱 2서너 장, 2장에서 3장, 4장 이렇게 사간단 말이야. 조금씩밖에 안 산다고.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모두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경제력이 좀 떨어지고 가난하니까 연탄도 많이 못 사고 2서너 장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고. 아버지는 500장, 600장 그러면 신나서 이 돈을 많이 버니까 일하지만 200장, 300장 그러면 아예 별로 기운이 안 나고요. 100장은 아예 주문도 안 받았다고. 여기는 변두리야. 그래서 1970년대 서울 변두리라고 그랬어. 공간적 배경이. 자, 그 다음에 그랬는데 2, 3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 둘, 문화주택 동그라미. 이것도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다. 2, 3년 전부터 무슨 일이 생겼는데 동네에 변화가 생겼어. 빈터에 집이 막 들어온 거야. 문화주택이 들어섰어.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된 거지. 모습이 새로운 동네가 만들어진 거야.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 완전히 분리가 되네, 그지? 골목 하나를 경계선이야. 금을 긋듯 지기법이고, 야, 요 금 원래 살던 동네에 헌동네지, 그지? 여기 새 동네가 들어서 새 동네하고 여기 골목이 하나 있는데 이 골목을 지나면 새 동네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골목이 새 동네하고 원래 동네하고의 경계가 되겠지, 그지? 경계, 이 경계 딱 금처럼 나누어졌단 말이야. 분리가 됐다는 거지. 자, 그래서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그럴싸하다, 괜찮은 동네로 보였단 말이야.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헌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 발치로 보면 2층 슬래브집 동그라미, 이것도 사회문화적 배경이고, 가려서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 이것도 사회문화적 배경. 그러면 슬래브집하고 판잣집은 반대가 되겠네. 그래서 등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판잣집 여러 채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뭐에 가린 거야? 슬래브집에 가려서 건동네가 안 보여.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됐는데 막상 들어오면 가려졌던 게 다 보이니까, 판잣집이 다 보이니까 변두리라는 게, 알았니? 다 알 수 있지, 그지? 서울의 변두리의 흔한 여느 신흥부락으로만 보였다. 그럼 결국 문화주택에 가려가지고 전체가 막 문화주택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헌동네는 판잣집이 너무 많았지, 그지?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새로운 동네가 새로 생긴 거야.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버지야. 이유는 야, 연탄 많이 팔겠네, 주문이 늘겠네, 이 생각한 거지. 아까 말한 대로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두서너 장, 많아야 20-30장씩만 사가는 터였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배달을 안 하는 거지. 아버지는 일거리가 적고, 따라서 이곳에서 2-3km나 떨어진 딴 동네까지 배달을 가야 했는데, 그럼 리어커에 싣고 아니면 저 멀리 떨어진 곳까지 배달을 가야 했는데, 동네 새 집들이 많이 들어서면 여기서 주문하면 가까운데 배달하겠네, 더 많이 배달하겠네, 먼 걸음을 가지 않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미안해, 그런 집에서 연탄을 한번 들여놨다 하면 몇 달씩 떼니까. 왜 몇 달씩 떼? 한 번 주문하면 몇 달씩 떼려면 많이 주문할 거 아니야. 많이 주문할 수 있었던 건 뭐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지? 자주 주문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일감이 동네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고 여전히 다른 동네까지 노새마차, 이게 바로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겠지. 멀긴 했지만 그전보다는 자주 먼 곳에 가지 않아도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새 동네가 들어서서 원래 배달하던 먼 거리에 있는 동네, 이거는 계속 가는 거고, 이 새로 옆에 들어선 새 동네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면 멀리 가지 않아도 많이 팔 수 있다, 배달할 수 있다. 이거 아버지가 좋을 수밖에 없겠지. 바로 옆 동네에다가 많이 배달하면 힘들지도 않고요. 많이 배달하니까 이익도 많이 남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지? 그리고 원래 다니던 먼 동네, 이거는 배달을 하고요. 자, 새 동네. 우리가 그전부터 살던 동네를 구동네, 문화주택들이 차지하고 들어오는 동네를 새 동네라고 우리가 부른 거야. 새 동네가 생기면서 좋아한 것은 비단이란 말은 오직이란 뜻이야. 오직, only, 오직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또 있겠지. 구동네 두 곳이었던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 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팔아주었지, 손님이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드러내놓지 않고 은근히 무언가 기대하다, 손님이 많아질 거야. 그 전까지는 가게의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 쓴 게 뭐야? 잘 안 팔린 거지. 2곱짜리 소주병만 욕실하게 많았는데 소주만 많이 팔린 거야. 그 병들 사이에 차츰 환타, 이거 사회문화적 배경, 미린다, 사회문화적 배경 소재, 그 다음에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사회문화적 배경. 그 1970년대에만 있었던, 새로 생긴, 있었던이 아니구나, 1970년대에 등장한 이게 지금 먹거리 간식들이란 말이야, 알았니? 그리고 이게 새로 등장한 것들이니까 1970년대를 말하고 있는 거고,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되겠지, 그지? 섞이고, 이 환타하고 미린다,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얘네들은 좀 비싼 거거든. 그 전에 가난한 구동네 사람들은 사 먹지 않던 거거든. 그러니까 문화주택 새로 들어선 부자들이니까 이런 걸 갖다 놓은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쫙쫙 가 말라 비틀어진
사이에. 자, 그러면 사과도 역시 소주처럼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미안하다. 소주병은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사 먹던 거고 사과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돈이 없으니까 쫙쫙 비틀어질 때까지 안 팔리는 거예요. 귤 발표하고 이거는 신동네 새로운 동네 사람들 때문에 들여놓은 거예요. 사과는 원래 들여놓은 건데 안 팔렸고 새 동네가 들어서니까 귤 같은 것도 사가겠지 그러면서 끼게 되는 거지.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고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골목 안을 누비고 다녔다. 전에는 어르신도 않던 슈샤인보이 동그라미 얘는 뭔데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겠지. 슈샤인보이가 뭐야? 구두 닦는 아이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새로운 동네 부잣집 동네가 생겨서 달라진 걸 한번 찾아볼까? 자, 달라진 건 뭐냐면 자 물건들 사이에 슈퍼에 환타, 미린다, 퍼머스트 아이스크림이 드러나서 섞였고 사과는 원래 있었지만 안 팔렸는데 그 사이에 비싼 과일 귤이 또 거기다 귤 상자가 끼게 됐고 그 다음에 우유 배달부가 보이기 시작했어. 신문 배달부도 보이기 시작했어. 아침 저녁으로 신문을 배달했어 옛날에는. 자, 그 다음에 슈샤인보이 구두 닦는 아이가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새동네 사람들 때문에 달라진 모습이야. 구두 딱 하면서 외치고 다녔다. 전에는 저 아래 큰 한길가의 한은 크다란 뜻이 한이. 한 길이 바로 큰 길이야. 알았지? 큰 길가의 근처에 차를 대놓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란 식으로 버티던 청소부들이 자 여기서 청소부들은 뭘 말하냐면 큰 차야. 큰 트럭이야. 트럭 알았니? 사람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쓰레기를 들고 차례차례 트럭 그 뒤에 있는 청소부 아저씨한테 주면 트럭에다 싣는 거야. 그래갖고 트럭 한 차가 되면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가겠지 딴 데로. 그리고 다시 와서 쓰레기. 그러니까 지금처럼 말이야. 쓰레기 봉투에다 이렇게 갖고 내놓으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에다 쓰레기통을 들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안 버리면 너네 손해지. 그러면서 청소부들이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갔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집 앞에까지 거의 온 거야. 옛날에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이 가서 버렸는데 쓰레기 차 있는데 지금은 문화주택 들어서고 나서 청소부들이 아예 골목 안까지 들어가고 쓰레기를 다 퍼갔대. 달라진 거지. 자, 새 동네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진 모습이 나타난다. 자, 구동네하고 신동네 비교 잠깐 하면 판잣집하고 문화주택 혹은 슬라브집 이렇게 하면 돼요. 경제사정은 당연히 구동네가 안 좋고요. 새동네는 좋겠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정이 넘치는 건 구동네겠지, 그지? 정이 넘치는 건 구동네고 신동네는 좀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약간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으로 가볼게.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긴 했어도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일은 없었다. 어울리는 일은 없었다. 너는 너, 구동네는 구동네, 신동네는 신동네,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새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어울리기 싫다는 거야. 아니 요거를 자 괄호를 묶어볼까? 너는 너, 나는 나 이 식으로 새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이거를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야.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기보다는 난 너랑 어울리고 싶지 않아. 혼자 있고 싶어. 이건 나쁜 거 아니지. 만약에 나쁜 거면 이기주의야. 알았니? 이기주의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 너는 너 나는 나 이 부분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새동네 사람들이란 말이야. 알았지?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구동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졌대. 자 볼까?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지 않았다. 자, 약간 달라졌거든. 눈치를 보고 닮아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으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아버지도 달라졌어. 배달 일이 늘어나서 속으로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배달 일이 새 동네에서 배달 주문이 조금은 들어왔구나. 그렇지만 겉으로는 얘기 안 한다고. 식구들 앞에서도조차 맞대놓고 그런 내색 마음속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노새는 연탄 배달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주목 이거야. 관심 짤랑짤랑 의성어겠지. 이 골목 저 골목 해집고 다녔다 놀러 다닌 게 아니라 배달하러 다닌 거야. 아니 그것은 새동네 쪽에서 더욱 그랬다. 새동네 쪽에서 더욱 그랬대. 뭐 관심이 더 많았다고. 원래의 우리 동네에서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 이유는 뭘까? 매일 보는 건데, 늘 보던 건데 특별하지도 않아. 처음이니까 관심이 있었단 말이야, 노새에.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매일 보는 거야, 보던 거야. 관심 별로 없지. 근데 새 동네 사람들은 오 신기해. 서울에도 노새가 있네? 나 처음 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관심은 신동네, 새동네 사람들이 관심이 많겠지, 그지?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신누런 똥, 요강 따위를 예사롭게 수채구멍 같은데 버리면서도 어쩌다 우리 노새가 짐을 부리는 골목 한쪽에 오줌을 찌깔기면 왜 하필이면 여기다 싸? 아이고 저 지린내. 말을 부리려면 오줌통이라도 갖고 다닐 일이지. 이게 뭐야? 동네가 완전 공동 변소인가? 공동 화장실인가? 이게 떠드는 거지. 자기들은 요강에다가 수채구녕. 자, 요강은 그 실내에서 볼일을 보는 거야. 알았니? 이걸 뭐 본 적 있을 거야. 이거를 어디다 버리냐면 하수구 구멍 있잖아. 여기다 막 버려. 그러면 냄새 나왔나? 냄새 나잖아. 근데 유독 노새가 오줌을 싸면 저렇게 동네가 공동 화장실이야, 공동 변소야.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거야. 알았니? 자기들도 요강에서 그 분뇨를 수채구녕에 버리면서 노새가 오줌 좀 쌌다고 저렇게 야단을 하는 거야. 어쩌고 하면서 아낙네들이 코를 찡 풀어 노새 앞에다가 팽개쳤다. 그러면 말과 노새의 구별도 잘 못하는 주제에, 자, 말하고 노새는 다른 거잖아, 그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말하고 당나귀하고 사이에 노새가 태어나는 거니까 구별도 잘 못하는 주제에 아무 데서나 가르침을 퇴퇴 뱉는 주제, 지들도 더러운 주제, 이런 거야. 알았니? 우리 노새를 보고 눈을 찢어지게 흘겼다. 그러니까 뭐 똥 묻은 비슷해. 여기 아줌마들도 더러운 건 마찬가지야. 알았니? 자기들도 더러운 거 버리면서 노새가 좀 그랬다고 노새한테 막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새 동네에서는 단연 달랐다. 새 동네 가면 여태까지는 뭐야? 구동네, 원래 동네 있잖아. 구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위생이 더러우면서 나귀가 여기 미안해 노새가 오줌이라도 싸면 막 눈을 흘기고 더러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새 동네 사람들은 달랐어. 여간 다음에 부정어가 나오는 거야. 여간 말을 잘 않는 말을 아주 안 하는 아주머니들도, 이건 새로운 동네 아주머니들이야. 우리 노새라만 보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어. 왜? 신기해서. 왜? 자주 보지 못하니까. 그 중에는 그 아줌마들 가운데는 아이 귀여워, 오랜만에 보는 노새인데, 야 노새인데라는 말 앞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은 말이라고 해놓고 노새도 구분 못하는데 신동네 새로운 동네 아줌마들은 노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네, 그지? 아이 귀여워까지 얘기했어. 하기도 하고, 어머 지금 노새가 있네, 오늘날 1970년인데 노새가 있단 말이야, 하기도 하고. 아니 이게 노새 아니에요 아주 예쁘게 생겼네. 다 뭐라 그래, 노새야. 그러면 얘가 볼 때는 새로운 동네 신동네 아주머니들은
얘가 노새라는 걸 분명히 알잖아. 그지? 구동네 사람들은 이게 노새인지 말인지도 몰라. 자, 그래서 서울 1970년대 변두리 동네 경제 수준도 문제지만 이렇게 문화 수준도 차이가 난다. 한번 볼게.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망아지는 아니고 네 노새라고요? 아, 노새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모가지에 달린 방울 딸랑딸랑 하는 거 한 번 만져보려다가 노새가 고개를 젓는 바람에 찔끔 놀라기도 했다. 비단 연탄 배달을 간 집에서만이 아니라 이 근처 길에 가던 사람들까지도 이거 신동네 알아니? 연탄 배달 간 집 신동네야. 새동네. 왜 자꾸 그러니? 새동네. 우리 노새를 힐끗 쳐다보는 순간 분명히 다소 놀라는 기색으로 다시 한번 거들떠 보곤 했어. 다시 한번 본단 말이야. 노새가 있잖아. 이렇게 흔들면 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주춤했다가 다시 보는 거지. 대야, 세숫대야를 말하는 거야. 옆에 끼고 볼이 빨갛게 익은 채 목욕을 갔다 오던 아주머니. 옛날에 목욕탕 갔다 오는 거야. 공중 목욕탕. 부드러운 눈길로 노새를 대하는 태도가 새동네 사람들은 우호적이야. 우호적이란 말은 굉장히 친근하게 보고 있다. 새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대하는 태도가 우호적이고 그 다음에 신기해한다. 신기해. 귀여워하기도 해. 귀여워까지 한다. 그래서 대야를 끼고 목욕탕에서 오던 아주머니들도 부드러운 눈길로 노새를 바라보고 다정하게 나들이를 가려고 막 대문을 나서던 네 분도 아주머니도 노새에 짤랑짤랑 지나가며 아유 그거 참 신기해. 신기하다는 뜻이겠지. 한동안 지켜보고 판단 사가지고 젠걸음으로 쫄쫄거리고 가던 식무 아가씨도 잠시 발을 멈추고 노새를 바라보았다. 이만큼 새로운 동네 신동네 새동네 사람들은 구동네 사람들하고 다르게 노새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신기해하면서 귀여워하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길로 노새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알았니? 완전히 대조야 대조. 구동네 사람들은 아이 더러워 막 이러면서 욕하고 그랬는데 안 그랬단 말이야.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노새를 보고 좋아했던 것은 새동네 아이들이다. 이제 나왔다. 제일 좋아하는 건 새동네 아이들. 노새만 지나가면 지금까지 하던 공차기, 배드민턴을 멈추고 한동안 노새를 따라왔대. 따라갈 정도야. 제일 좋아하는구나. 새동네 아이들. 야 노새다. 한 아이가 외치면 다른 아이도 덩달아 외쳤다. 그래 그래 노새다. 야 이게 노새구나. 그랜마이 넌 몰랐니? 듣기는 했는데 보기는 처음이야. 야 귀 한번 대빵 크다. 힘도 세니? 그럼 저것 봐. 저렇게 연탄을 많이 싣고 가는데 세겠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니? 아이들이 이러면 나는 나의 시커먼 몰골도 생각하지 않고 몰골 모습. 자, 지금 연탄 배달하고 있으니까 연탄이 다 묻었겠죠. 어깨가 으쓱해졌다. 관용적 표현인데 이 말은 스스로 있잖아. 굉장히 스스로 자부심이라고 할까? 내가 이 노새 주인이야. 알았니? 뭐 이런 거. 우리 노새 역시 우리 노새 하는 우쭐해하는 느낌이 들었어. 아버지도 그런 심정일까? 이거 봐봐. 아빠가 그런 심정일까? 이런 걸 아빠가 그렇진 않겠죠. 아빠는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입장인데 애들이 신기해하면 오히려 귀찮아할 수도 있고 잘 몰라. 그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서술자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한계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때는 그럴 만한 대목도 아닌데 괜히 이랴 잘난 척이야 하면서 고삐를 잡아 끌었다. 나는 사실 새동네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 왜? 차이가 나니까. 쟤네들은 부잣집이고 나는 가난하고 쟤네들은 뭐 학원 다니고 놀고 있는데 나는 일해야 되고. 알았니? 걔네들은 집안이 무엇 하는지도 도무지 밖에 나오는 일도 드물었는데 나온다 해도 저희들끼리만 어울리지 우리 구동네 아이들을 붙여주질 않았대. 그러니까 놀 수가 없었지. 자식들 잘난 척해. 우리 차별해. 그래서 그리 좋아하지 않은 거야. 처음부터 우리가 걔네들더러 끼워달라고 한 일은 없으니까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는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쟤네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보면 알지. 돌아가는 꼴이 그런 처지가 못 되었다. 여기서 지금 자 돌아가는 처지가 뭐냐면
사실 있잖아. 쟤네들이 같이 놀자고 해도 같이 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알겠어? 사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기에는 좀 형편이 다르단 말이야. 노는 방식도 달라. 노는 방식. 쟤네들이 노는 거하고 우리가 노는 거하고 다르. 그 동네 애들이 노는 거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돌아가는 꼴이 쟤네들이 와서 놀자고 해도 그게 계속 어울려 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게 돌아가는 꼴이야. 응? 우리 그 동네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 노는데 놀아도 여간 희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굉장히 많이 놀았다는 얘기야. 걸핏하면 싸움질하고 이 희망스럽다는 게 볼상사납게 놀았다는 얘기구만. 싸움질하고 걸핏하면 욕질하고 말썽은 어찌 그리 부리는지 아이들 싸움이 커지면 어른 싸움도 끊일 날이 없었다. 이게 그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 희망스럽게 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싸움질, 욕질에 말썽 부리고 어른 싸움으로 커지고 그러자니 그 동네 아이들은 자연히 새 동네 골목에까지 진출했다. 자, 같은 골목이었어요. 골목이라도 새 동네는 조금 널찍한 데다가 자, 그러니까 왜 널찍할까? 그러면 이런 거야. 집이 있잖아. 그 동네는 다닥다닥다닥 붙었고 신동네는 좀 듬성듬성 있어. 그러니까 골목이라도 차이가 나겠지. 사람들의 왕래도 그리 잦지 않아서 놀기에 좋았다. 널찍하니까 놀기 좋았지. 그렇다고 새 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텃세가 뭐야? 야, 이 골목은 우리들이 노는 데니까 저리 가. 이런 얘기가 텃세지. 자기 구역. 알았니? 자기 구역을 지키려고 업신여기면 그게 텃세를 부리는 거야. 그런데 새 동네 아이들은 텃세를 부리지 않았다 그랬어. 그들은 저희끼리 놀다가도 우리들이 내려가면 하나둘씩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아이들이었으므로 나는 평소에 대면 어색하지 됐는데 이들이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할 때 오, 친근감 느껴지네. 가까워지네. 어쩐지 그들이 좋았다 그랬어. 그래, 순진하다는 얘기지, 그지? 여기 서술자가 순진한 거지, 그지? 절에서 싫었는데 우리 노새 널 보고 놀라고 칭찬하면 아, 나 좋아. 금방 아이들 같은 모습이니까 이게 순수함이란 말이야. 거기에 비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 이건 구 동네 아이들이고 노새가 보면 엉덩이를 툭 치거나 꼬챙이 같은 걸로 건드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콧잔대 한 대씩 쥐어박아 툭 차고 건드리고 그 다음에 툭 한 대씩 쥐어박고 그러니까 그 동네 아이들을 나는 싫어할 수밖에 없지. 우리 노새를 괴롭히는 거니까. 평소에 말수가 적고 화내는 일이 드문 아버지도 말수가 적대. 과묵하다. 아버지도 이런 때는 어떤 때 아이들이 와가지고 노새 괴롭힐 때 툭 치고 쥐어박고 건드리고 막 이럴 때 눈에 불을 켜고 이런 게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랬지. 몹시 화가 나서 개구장이 이놈들을 다 몰아냈다. 이 대깔놈의 새끼들 노새가 밥을 달라든 옷을 달라든 왜 와가지고 치고 쥐어박고 뭐 건드리고 왜 난리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화를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노새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야? 생계수단이지. 생계수단인데다가 뭐 자기가 키우는 동물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노새를 괴롭히는 놈들 가만히 안 두고 싶겠지 아이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방금 읽은 거는 노새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구동네 아이들하고 신동네 아이들이 새 동네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놀지 못하지, 그지? 어울려 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왜 그런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여기까지는 발단이다. 발단은 보통 배경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인물을 소개해요. 그래서 인물을 제시하면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직 본격적인 서사의 사건은 나오지 않았어. 그냥 노새와 관련된 거, 동네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의 성격 뭐 이런 거. 자, 그럼 전개를 한번 가볼까? 여기부터 전개야. 선생님이 읽는 거.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다. 과거로 돌아갔네. 그치? 과거.
이야기가 과거 회상인데 과거 회상인 동시에 과거로 돌아간 거야. 2년 전. 그 전까지는 말을 부렸대, 말을. 누군가 노새와 바꾸지 않겠느냐고 제의가 들었어. 말하고 노새하고 바꾼 건데. 싫으면 웃돈을 조금 얹어주고라도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자, 말을 부렸는데 말을 주면 노새를 줄게. 좀 손해라고 생각하면 노새하고 돈을 좀 더 얹어서 줄게. 그래갖고 바꾼 거야. 알았니? 웃돈. 한 3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그 말이 있잖아.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가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잔병치레가 많아. 그러면 계속 치료해야 되잖아. 돈도 들어가고. 두 번째, 바꾼 이유를 첫 번째는 말의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두 번째, 말을 걸어왔을 때 미안해. 두 번째,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말에 대해서 신경이 쓰였는데 말하고 노새하고 바꿉시다라고 두 번째 바꾸자는 말을 걸어왔을 때 그러자고 응낙했다, 수락했다. 그리고 바꾸기로 했어.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큰형 그래도 말이 낫지 않겠어요? 라고 아버지가 노새하고 바꾸는 걸 말렸지만 그까진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냐고 말렸지만 왜냐하면 연탄 매달해야 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지금 노새를 갖다 놓으면 지금 말 가지고 연탄 매달하는 것보다 노새를 가지고 연탄 매달하면 노새가 힘이 없어서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큰형이 우리 집 말하고 노새하고 바꾸는 걸 반대했는데 바꾸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노새를 한번 보고 온 아버지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 길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노새와 말을 바꿔버렸어. 아닌 게 아니니까 사실이지. 노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왜냐하면 그 전에 키우던 게 말이잖아. 그지? 말은 덩치가 크잖아. 노새는 말에 비하면 덩치가 작잖아.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 보기에도 비리비리 말라가지고 개 약하게만 보였어. 자, 비리비리한 것이야. 비리비리한 게 이게 바로 비리비리한 것이 약하게만 보였다. 첫 인상이야.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그냥 그것을 보라고. 거봐.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탄짐을 나르겠냐고. 노새가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나르겠냐고 빈정댔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가타부타. 그래, 네 말이 맞아. 가타. 네 말이 틀려. 부타. 가타부타. 말이 없이 노새를 우리는 집이지, 짐승의 집 끌고 들어가 우선 솔질부터 겉모습 단장하는 거지. 말이 우리지. 자, 우리가 부르는 게 우리라고, 집이라고, 동물집, 우리라고 부르는 거지. 그것은 방과 바로 있다는 처마 조금 더 달아낸 곳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벽도 없는 거야. 그냥 처마는 지붕 끝인데 거기다 조금 더 이어가지고 비만 안 맞게 한 거야. 벽도 없고 문도 없고. 그게 우리가 우리라고 부르는 곳이야. 말만 우리지. 우리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말오줌 냄새가 났다. 말 키웠으니까. 말똥 냄새가 났다. 가실 날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그 우리의 바로 옆방이 내가 할머니나 큰형과 함께 자는 방이었으므로 나, 할머니, 큰형 바로 옆이 나는 잠결에도 노새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자, 이런 소리 다 들리고요. 힝거리는 소리, 방귀 뀌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방 옆에 노새의 우리가 있었다. 말이 우리지. 그냥 처마만 비만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알았니? 근데 가까이에 내가 할머니하고 큰형하고 지내는 방이 있었다. 다 들려. 어쩌다가 이 노새가 들어오면 그 뒤치다거리는 이거 전부 다 관리하는 거야. 뒤치다거리. 주로 내가 맡게 되었다. 큰형도 더러 봐주기는 했으나 큰형마저 군대 가버렸어. 이제 내가 무조건 다 해야 돼.
군대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나에게 전적으로 100%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일이 맡겨졌다. 노새 돌보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된 거야. 고등학교를 나온 작은 형이 있긴 한데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화에 안 한 것 없이 늘상 밖으로만 싸다녔어. 집에 있을 때도 기타만 두들기고 골방에 처박혀 있어. 전혀 관심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 그러면 전부 다 노새를 돌보는 일은 누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알았지?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 회백색이었는데 우리 집에 온 뒤로는 차츰 연탄때가 묻어 검정빛으로 바뀌어버렸어. 맨날 회색빛이었는데 맨날 연탄 싣고 다니니까 깜댕이가 되겠네. 까맣게 됐네. 엉덩이께는 물론 그 등어리에 난 그 갈기에 까맣게 연탄가루가 앉아 있었다. 내가 깜냥으로는 지성스럽게 털어주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깜냥으로 지성스럽게 정성스럽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도 나름대로 내가 잘 관리하고 정성을 다하는데도 연탄때는 속살까지 틀어박히지. 연탄의 때가 뭐야? 우리가 이제 때밀이 하는 그 때야. 더러운 거. 연탄 때문에 생긴 때는 속살까지 틀어박히는지 닦아도 아니 닦아줄 때만 조금 휘었다가 한바탕 배달 갔다 오면 연탄 다 묻어가지고 도로 다시 새까만 검정빛이 되는 거지. 도로 그 모양이 됐다. 하지만 노새도 내 그런 정성을 짐작이나 하는지. 자, 나름대로 깜냥대로 정성을 다했잖아. 멍청히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아른 채. 이건 뭐 본인 생각이지.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느낀 거야. 자기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하는지 친한 척을 한다. 노새가 나한테.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 우리 집에 없다. 없대. 노새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노새가 달아났다는 얘기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새가 달아난 얘기를 한번 볼게.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또 과거로 갔네, 그지? 처음에 아까 2년 전 뭐 이거는 노새를 처음에 우리 집에 오게 된 내력을 얘기한 거잖아. 말하고 바꾼 거.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저께라고 그랬잖아. 다시 어저께니까 어제 그제 어저께 뒤로 간 거지. 어제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었다. 연탄 배달하는 거야. 내가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못 되고, 왜냐하면 아직 어린이니까. 할 일 없이. 자, 할 일 없이는 할 수 없이 이런 뜻이야. 뭐라고? 할 수 없이. 할 일 없이가 아니야.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할 일 없다는 거니까, 할 일 없다는 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할 수 없이 따라다니기만 할 뿐이다. 이것밖에 할 게 없어. 야트막한 조금 경사가 없는 야트막한 언덕길을 오를 때 마차 뒤를 밀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대로 신용일 뿐. 폰만 잡은 거야. 내 어린 힘으로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그냥 조금 도와줄 뿐이야. 아버지는 이따금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했지만 도움이 안 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야. 내가 공부 다 했어요 하면 그 이상 더 말리지는 않았다. 그 말은 도움이 안 돼도 따라다니는 게 싫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야, 아버지가. 그러나 연탄을 싣거나 부릴 때. 자, 부린다는 말 잘 들어. 부리다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실었던 걸 내리다라는 뜻이야. 내리다라니 짐을 부리다, 짐을 내리다. 차에서 혹은 지게에서 아니면 리어커에서 노새 등에서 마차에서 짐을 부리다 그러면 짐을 내리는 거야. 부릴 때 내가 거들려고 나서면 도와주려고 나서면 아버지는 한사코 하지 마라 얘야. 아버지가 그랬으므로 나는 그러면 더 좋지 하는 홀가분 마음으로 망아지 모양 마차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이게 내가 한 일은 졸졸 따라다닌 일이야. 미는 신용만 했는데 도움이 안 됐고요.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 새 동네 두 집에서 200장씩 갖다 달라고 했으니까 400장을 실었겠지. 그리고 새 동네에 들어가서 가파른 골목길 이제 나왔어. 이게 가파른 골목길이 사건의 이유가 되는 거겠지.
얘기의 앞뒤가 조금 뒤바뀌었지만, 빠뜨린 게 있나 봐. 우리 아버지는 연탄 가게 주인이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만 배달 일을 맡고 있다. 아, 이 중요한 정보를 이제 얘기하네. 그래서 앞뒤가 조금 바뀌었지만 이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라는 뜻이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연탄 가게를 하는 게 아니야. 연탄 공장에서 받아다가 배달만 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걸 빼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앞뒤가 좀 바뀌었지만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만 얘기할게. 그래서 얘기한 거지. 그러므로 연탄 공장의 배달 주임이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몇 장을 날라다 주라고 하면 그만한 양의 연탄을 실어다 주고 거기에 따르는 구점만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 배달료만 받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배달 주임한테 물건을 받아서 배달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장점이 있단 말이야. 자, 아무리 찾기 힘든 집까지 다 찾아내는 거야. 연탄 공장 사람들의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만하오. 이 말은 거기 내가 알아. 한마디 하면 그만이다. 그러면 열이면 열. 거의 틀리는 일이 없었다.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도 마차영감 아버지를 부르는 거지. 집찬된 귀신이야. 진짜 잘 찾아가. 하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감탄한단 말이지.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려 보내면 마음이 탁 놓인대. 왜냐하면 집을 워낙 잘 찾아가니까. 아무리 힘든 집도 찾아가니까 마음이 놓이지. 어저께도 아버지는 이러저러한 댁에 갖다 주라는 말을 듣자마자 두 번 다시 물어보지도 않고 짐을 싣고 나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를 안다는 거지.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드디어 나왔어. 그 가파른 골목길. 아버지는 미리 노새고삐를 낚아잡고 400장 싣고 가는 거야. 한 달음에 올라갈 채비. 이래야지 중간에 서면 뒤로 밀리니까.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400장 정도 싣고는 힘 안 들이고 올라섰어. 평소에. 근데 이날따라 오름길 중턱에서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실었으니까 뒤로 밀리겠지. 그지?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이랴이랴 하면서 고삐줄을 때렸을 수도 있어.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았다.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거지.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얼른 달라붙어 죽어라고 밀었다. 왜냐면 뒤로 밀리니까. 그러나 길바닥은 살얼음이야. 그럼 이게 미끄러우니까 그냥 밀리는 거겠지. 한 겹 살짝 깔려 있어서 마차를 미는 네 발도 줄줄줄 뒤로 미끄러져만 나가면 했다. 노새는 앞뒤 발을 딱딱 소리낼 만큼 힘껏 땅을 밀었어. 노새 나름대로 끌고 올라가려고. 마차는 그때마다 살얼음 위에 노새의 발자국만 하얗게 긁힐 뿐 미끄러졌네.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도 아래쪽으로 밀려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버티고 선 것만 해도 다행했어. 그러니까 지금 노새가 끌고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덕분에 제자리 유지는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해서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달라붙지도 않았어. 인정머리 없게. 그전에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건 예전에도 그랬어. 보통 그래.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상대가 연탄 마차인 것을 알면 도와주는 마음이 없어지겠지. 왜? 손이 새까매져. 그것 때문에 감히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지. 도대체 어디다 손을 댄단 말인가? 대는 순간 연탄이 다 묻어버릴 텐데.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지금 설명이야. 제대로 하자면 손만 아니라 배도 착 붙이고 그러면 완전히 다 뭐가 되는 거야? 온몸이 다 더러워지는 거지. 그치? 그랬다가 옷을 모두 망쳐.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옷을 망치는 건 이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경 쓰고 부담스러운 일이야. 옷을 망치면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나는 믿어오고 있었다. 맞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은 옷을 다 버리고 이 핑계가 있잖아. 맞긴 맞는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이 도시에 없다. 라는 게 내 생각이야.
알았어? 네. 왜냐하면 이 도시의 사람들은 각박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돌을 괴려고, 이거는 괜다는 건 딱 받쳐놓는다는 얘기지, 그지? 쓰러지지 않게. 주변을 살펴봤더니 그만한 돌이 얼른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나까지 손을 놓아버리면 와르르 주르르 계속 밀려 내려올 것 같아서 손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어. 아버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했대. 힘내라고. 알았니? 원래 아버지는 동네 애들이 막 꾹꾹 찌르고 툭툭 쥐어받고 이것도 싫어하는데 매질을 했단 말이야. 이거는 노새를 학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힘을 내라고 한 거고 여기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 상황이 굉장히 초조하고 급박해. 그러니까 급박하니까 아버지가 저런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랴 우라질 놈의 노새 이랴. 조바심이 났구만. 이랴 그런 거니까.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하면서 바득바득 악을 써댔으나 나름대로 힘을 내는 거야. 알았니? 파는 이미 그름판이었다. 그름판. 올라갈 수 없는 판이란 뜻이야. 이건 실패란 뜻이지, 그지?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어. 뒤미쳐 노새가 고꾸라지고 넘어졌단 말이야. 연탄꾸러미가 대그르르 무너졌다. 뒤집힌 거야, 아주.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 치다가 홀랑 물고 남은 손은 꼴로 낮아빠졌다. 아버지도 낮아빠진 거야. 그러니까 노새가 고꾸라지고 마차도 밀려가다가 아버지까지 물고 남은 손은 꼴이 됐지. 나는 얼른 한 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면서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네박 쳐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했다. 지금 마차가 뒤집어지면서 노새가 도망간 거네. 정확히 말하면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보더니 이내 뛰어버렸어. 반대 방향으로.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다. 그러니까 마차가 넘어지면서 묶였던 것이 풀리고 몸이 자유롭게 된 거야. 내 노새 저놈 어디가 잡아라 뭐 이런 거지.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 알았니? 당황스러운 거지, 그지? 그러나 그런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그건 지금 더 고꾸라졌으니 어디 부러지거나 다쳤겠지, 그지? 그러면 불편한 상태잖아. 근데 노새가 지금 뭐가 푼이 그 줄이인지 뭔지 그게 끊어지면서 자유로운 몸이 돼가지고 도망가 버리니까 노새 잡는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어디 다친 줄도 모르고 힘들게 일어서자마자 딴 사람이 돼가지고 계속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아간 거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가 발단 전개까지 한 거야. 전개는 이제 사건이 시작되고 앞으로 진행돼 가는 거지. 이게 전개야. 아까 발단은 인물하고 배경 설명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전개에서는 지금 읽은 이 부분에서는 사건이 시작되고 계속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이야기한 부분이야. 그러면 뒷부분은 이제 위기절정 결말만 확인하면 되겠네. 그지?